안녕하세요. 이총입니다. 분식회계라는 용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뭘 떠올리시나요? 분식회계가 너무 먼 나라 얘기 같다라고 하면 탈세를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탈세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엄청나게 큰 범죄, 그리고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탈세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게에 가셨을 때 현금을 내면 좀 깎아드릴게요 라고 말할 때 솔깃했다면 우리도 부가가치세를 탈세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탈세라고 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요. 저 역시 그런 주장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혹은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탈세에 포함되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건 천차만별입니다. 분식회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식회계라고 하면 제일 먼저 대기업의 분식회계와 같이 큰 사건들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작은 회사들의 재무제표 혹은 개인 사업자들의 재무제표에도 분식회계는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큰 회사들의 분식회계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걸 파악하고 나면 오히려 되게 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회사들의 회계 문제는 때로는 탈세와 절세의 차이처럼 우리를 아리송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분식회계의 여부에 대해서 논쟁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좀 많기도 합니다. 빅베스라는 용어를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식회계에 대한 시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빅베스는 뭔가 부정적인 용어 같지만 어떤 기사에서는 빅베스를 되게 긍정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빅베스는 분식회계가 아닌 걸까요? 일단 빅베스는 뭘까요? 포털에서 검색해보면 빅베스는 회계기법이라는 이야기를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논문을 찾아보신다면요, 빅베스는 이익조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마치 탈세와 절세의 차이처럼 교묘한 언어의 차이입니다. 빅베스라는 용어는 사실 목욕물을 통해서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회사에 누적된 손실이나 그런 잠재적인 부실 이런 것들을 털어낸다라는 뜻의 용어입니다. 누적된 손실이다라고 하는데 원칙에 따라서 발생한 손실을 이미 다 인식을 했다라면 털어낼 게 없지 않을까요? 결국 빅베스가 분식회계는 아니겠지만 빅베스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라는 것은 회사가 과거에 분식회계가 존재했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역분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역분식은 손실을 늘려서 오히려 회사를 좋지 않게 보이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빅베스가 과도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분식회계가 될 수 있습니다. 분식회계라는 것은 분칠을 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좋게 보이게 한다는 것인데 이 좋다라는 의미가 반드시 실적이 높고 실적이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걸 회사에 유리하게 보이게 하려고 한다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회사의 필요에 따라서 실적을 축소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분식회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빅베스는 과거의 분식회계를 고백했거나 혹은 앞으로의 분식회계를 예고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빅베스가 발생하면 분식회계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사실 저도 회계를 처음 공부할 때 회계는 이제 숫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게 되게 딱딱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막상 회계사가 되고 나서 실무를 해보니까 딱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서 이쪽에서 보거나 이쪽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100점 만점의 시험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80점을 넘어야 공부를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60점만 넘어도 공부를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점 아래에 확실한 분식회계의 영역이 있는 것과 다르게 60점과 80점 사이에서는 사람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선뜻 분식회계다라고 말하기를 꺼려하고요. 사실 이런 회색지대가 우리 사회는 좀 큰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분식회계는 기업이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위장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숫자를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기업 내부자가 회계 기준의 범위 안에서 어떤 특정 기준을 선택, 적용,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의 효용이나 시장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회계 정책을 선택, 적용하는 경우에 이것을 분식회계라고 정의하는 조금 더 보수적인 그런 정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식회계에 대한 정의도 다양한 관점이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분식회계라고 쓰지 않고 회계 부정, 회계 사기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분식회계라는 게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식회계를 이용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혹은 외부에서 자금을 모집하는 이런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회계 사기나 회계 부정 이런 용어가 조금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빅베스와 같이 부실을 외부로 공포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의도나 목적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봐서 분식회계에 대한 논란이 적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빅베스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다수의 연구에서는 최고 경영자, CEO나 혹은 CFO가 교체될 때 빅베스가 발생한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회사나 대규모 회사 같은 경우는 경영진이 교체될 때 이러한 빅베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교체가 된다고 해서 항상 빅베스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가 그간 누적해온 잠재적인 부실이 있을 때 교체된 경영자는 이 부실을 털고 그 상태에서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먼저 털어낸다면은 이거는 전임자의 잘못이다, 전임자의 실패다 라고 변명할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소형 상장사들이나 비상장사들처럼 전문 경영인이 아닌 경우에는 이러한 빅베스마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빅베스가 없으니까 좋은 게 아니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회사가 투명하게 회계 처리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빅베스가 때때로는 필요악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감사했던 회사의 사장님은 주식 투자를 되게 즐겨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여유 자금도 주식에 많이 들어가 있었고 회사가 영업 손실보다 주식으로 이익을 더 많이 내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이 회사는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상대 계정을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재무제표는 매우 달라 보입니다.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을 한다면 우리가 보는 손익계산서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비상장사기 때문에 회계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회계적으로는 손상 검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S전자의 주가가 300만 원일 때 내가 주식을 샀는데 지금 주가가 200만 원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회사의 재무상태표에는 그냥 자산 200만 원, 자본 200만 원으로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손익계산서에는 손실을 0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계사들은 주가가 이제 심각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손익계산서에서도 100만 원의 손실을 기록하자는 입장이었죠. 당연히 회사는 펄쩍 뛰었습니다. 어차피 순자산 가격은 같지 않냐라고 저한테 항의를 했는데요. 만일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손실을 인식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손실을 인식해야 될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순자산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손익계산서가 손실로 나오니까 당연히 싫어할 만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 몇 년째 주가가 하락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익잉여금을 줄여주고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했죠. 사실 자산가치와 자본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어떻게 기록하건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재무제표를 잘 아는 투자자들이라면 손익계산서에 따라서 이러한 의사결정을 바꾸지 않을 건데요.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는 분식회계 아닌 분식회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된 채권이 회사에 쌓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연히 감사인은 이거를 대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지만 회사는 10원이라도 상환된 내역이 있으면 상환을 받고 있으니까 대손을 쌓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1년 내내 못 받은 돈이 있는데도 이거 어떻게든 내가 받아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대손을 쌓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걸 가만히 두다가 경영진이 바뀔 때 이거를 털어내야겠다라고 해서 일거의 손실로 인식을 해버리면 이게 빅베스가 되는 겁니다. 바뀐 경영진 입장에서는 과거의 잘못이다 라고 주장하면 되니까 당연히 나쁠 게 없겠죠. 이렇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바라보는 나쁜 분식회계와 달리 실제 회계 처리는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분식회계는 호불호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많고 판단이 이게 명확하더라도 때로는 적용이 어려운 지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구심을 더 가질 수 있고 현실적인 판단에 고민할 수 있는 시야가 이 강의를 통해서 좀 넓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